안녕하세요, 렉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기다리셨던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일단 정말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마 한 명이라도 계시겠죠? 그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얘기를 하자면 전부 변명거리가 될 것 같고 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은 제가 오랜만에 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에 지금 현재 와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오늘 영상을 켰거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워홀을 왔습니다. 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곳은 바로 캐나다가 아닌 호주입니다. 와!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기에 제가 지금 이 호주 땅에 와게 됐는지 그 영상을 남기려고 오늘 영상을 틀었어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결론부터 설명을 딱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호주를 온 지 2달째가 정확히 됐고요. 제가 8월 6일 날 입국해서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2달이 된 기념으로 영상 촬영하게 됐고, 그동안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방송에 나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었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랑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쉐보레를 좀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혹시라도 공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에 깊게 디플리하게 정말 빠졌었다가 그걸 내려놓고 보니까 대체 나는 여태까지 뭘 보고 쫓은 걸까? 내가 여태까지 쫓았던 것들은 전부 허상인가? 그리고 벌써 어느덧 제가 나이가 올해로 한국 나이로 29살이 되었는데 난 대체 남들보다 분명 10년이나 먼저, 10년은 아니지, 그치? 18살 때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막상 내가 모아놓은 건 하나도 없고, 주변에서 얘기하기는 누구는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제가 바로 직전에 다녔던 직장에 계셨던 분이 네가 살아온 인생은 다 잘못된 거다, 허상이다, 잘못된 걸 쫓았다, 잘못된 사상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혼동이 많이 왔어요. 내가 진짜 진정으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쫓았던 걸까? 내가 쫓았던 꿈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인가? 라는 거에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우리에게 누구나들에게 다들 있겠지만 첫사랑 같은 존재가 저한테는 쉐보레 스파크였었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친구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막상 나는 뭘 위해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시점부터가 아마 그냥 제 인생이 송두리째 막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일본 워홀을 시도했다가 워홀도 실패하고, 워홀을 실패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목표나 이런 게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콜로라도도 정리를 하고, 방송에서 언급하진 못했지만 볼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볼트도 정리하고, 쉐보레 차들에 대해서 미련을 하나씩 버리고 있었던 중에 스파크 빼고, 물론 그 친구도 너무 소중한 친구인 그 친구 빼고 진짜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분명 나 돈 열심히 벌었는데 대체 모아놓은 돈은 다 어디 갔을까? 답은 정해져 있죠. 저 차 사는데 다 썼어요. 거짓말 아니라 진짜 다 썼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빚까지 졌으니 사실 뭐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었겠지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본을 간다는 목표를 하나 신념을 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알바를 해서 알바로 모은 돈으로 일본 일주를 그때 마쳤습니다. 50일 동안 혼자서 차박으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본 열도의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물론 소도시 조그만한 곳까지 다 들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50일 동안 10,000km라는 거리를 주행을 하면서 일본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저를 받아주시는 가게 사장님이 계셔서 어떤 분의 소개로 이제 자동차 정비 쪽으로 다시 뛰어들게 되었고, 제가 꿈에 그리던 자동차 정비를 다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상과 현실은 항상 다르잖아요. 정말 큰 마음 먹고 진짜 나 이번에 잘해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5월 1일부로 퇴사를 결정을 했고, 퇴사를 한 이후 마땅한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고, 그렇다고 제 나이가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는 어린 나이로 치기에는 너무 애매한 나이, 중간 낀 나이가 됐죠. 대학교 과정을 정식으로 졸업한 친구들이 어떤 직장을 들어갔을 때 2, 3년 차 정도가 되는 나이였을 거고, 그렇다고 제가 막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그 경력을 딱 보고 어디를 지원할 만한 그런 내세울 만한 이력도 없었죠. 거기다가 계속 조바심 나고 제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고 했다는 것 같지만 정작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 경력도 없지, 그렇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만한 뭐 페이퍼, 이력서, 레조메도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2달이나 훌쩍 지나버립니다. 이미 통장에서 매달 나가야 되는 돈들은 나가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걸 또 메꾸기 위해서 또 돌려막기로 연명을 하는 과정 중에 우연치 않게 저한테 갑자기 기회가 왔어요. 집에서 이렇게만 있지 말고 차라리 누나가 호주에 있으니 누나나 한번 보러 갔다 와라. 그때 갑자기 그래? 호주?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워홀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호주 워홀로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캐나다로 워홀을 가셨던 분인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호주 워홀은 꼭 한번 가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고, 저도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게, 우선은 캐나다 워홀을 가게 되기 전에 내가 해외 생활에서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해외에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력이 될 건지,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는 도저히 뭔가 밥이 안 나오더라고요. 해답이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너무 덥다. 에어컨 좀 틀게요. 와, 여기 지금 이제 여름 시작이거든요? 벌써 더워요. 나 진짜 한국에서도 제일 더울 때 넘어왔는데 여기 그때 겨울에 너무 좋았거든요? 벌써 더워. 어떡해. 이거 웬일이야. 모쪼록 산으로 가기 전에 다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캐나다 가기 전에 일단 계획을 먼저 해외 생활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호주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추천도 있었고, 그리고 호주가 만 30세까지 워홀 가능하신 거 아시죠? 저도 이제 곧 이제 제 생일이 이번 달에 있는데 만 28이 될 거고 30세 커트라인이 곧 다가오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는 정말 영원히 뭐 호주 워홀이라는 곳을 못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거는 기회다. 어차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거나 뭐 몸담고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 이렇게 된 김에 차라리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을 갖고 인터넷 웹서핑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호주 골드코스트란 곳에서 한인정비소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구직 글을 보게 되었고, 이거 왠지 아다리가 잘 맞는데? 기왕 호주 비행기 타고 날아간 김에 누나도 보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이 직장에 면접도 한번 봐보자. 면접 봐보고 나서 괜찮다고 하고 오케이가 된다고 하면 일단 한국에 있는 페이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절대 되지 않았었고, 일단 여기 페이로는 그걸 갚아나가는 게 가능해지겠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한국에서는 다시 솔직하게 얘기해서 단순 노동직, 그냥 뭐 운전직이나 제가 했던 택배라든지 이런 몸으로 쓰는 일을 다시 하고 싶지는 솔직히 않았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일을 계속 해가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부로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만나러 왔고 골드코스트에서 면접을 본 이후에
출근을 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워홀 비자가 나오고 한 2주 정도 뒤에 바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제가 호주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동기부여가 전부라고 하기에는 역시 아니겠죠? 제가 이 호주 땅에 왔던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눈치 빠르신 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혹시 여기 잘 보이실라나? 여기 RS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바로 왔습니다. 요 녀석 때문에 제가 호주로 왔어요.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게 해준 존재랄까요? 사실 쉐보레를 그렇게 내려놓고 난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는 방황을 하다가 이 호주라는 땅으로 오게 되기 마음을 먹고 나서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 차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서칭을 했죠. 근데 마침 또 제가 한국에 그 예전에 볼트에 끼던 18인치 오즈 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휠이 거의 한 1년 넘게 계속 창고에 방치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꺼냈는데 너무 예쁜 거야. 팔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휠에 맞는 차를 또 사기에는 좀 그런 거지. 또 탔던 차를 또 타고 싶진 않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문득 호주 땅에서 있는 이 차량을 알게 됐고, 이 차량은 한국에선 아베오라고 팔리고 있고 호주에서는 홀든 바리나라고 팔렸던 차량인데요. 특히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기형 아베오 모델에만 있었던 핫해치라고 솔직히 얘기는 어렵고 웜해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되게 좀 특출난 존재예요. 되게 아주 재밌는 차예요. 이렇다 저렇다 막 어디에도 속하기 힘든 약간 저 같은 존재인 차가 눈에 한 번에 확 보인 거죠. 한국에서도 판매를 했지만 한국에는 오토밖에 판매를 안 했었고, 이 수동 차량을 제가 딱 찾게 돼서 옳다커니 좋아, 워홀 목표를 총 3가지를 갖자. 우선 호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나이가 30살이 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두 번째, 이 차량을 잘 운영하고 잘 정비해서 타고 다니다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차를 꼭 같이 가져가자. 그리고 한국을 돌아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즈 휠을 차에다가 껴보자. 그 하나 생각으로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어이가 없지만 좀 웃기지 않나요? 예, 그거 하나 때문에 갑자기 멈췄던 그냥 심장이 막 쿵쿵거리고 뛴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차를 딱 본 순간 확신이 섰죠. 너는 나랑 함께할 운명이구나. 물론 또 갖고 온 사이 2달 동안 다사다난하게 아주 드라마틱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차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곧 해야 될 예정이긴 하지만, 어차피 호주 땅에서 차를 운용을 하게 되면 새 차를 구매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고 중고차를 다 구매하게 될 텐데,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인터넌스 비용에다가 수리비는 당연히 발생을 하죠. 그 어떤 차들, 심지어 일본 차들도요. 근데 내가 그게 좋아하는 차에다가 돈을 쓰게 되고, 그리고 호주에서 워홀을 끝난 이후에 이 차를 내가 호주에서 살았다는 증거로 한국에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의미가 될까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가지고 호주 땅에 이렇게 왔습니다. 와, 내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정신없다, 그죠?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지금 워홀 생활을 하게 된 지 2달이 되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한 군데에 워낙 오래 있지 못하는 몸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이번 달 말일부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 차를 가지고 한국에 가려고 하면 최소 보유기간이 1년 이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컨 비자를 따로 가야 돼요. 세컨 비자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호주에서 지정해 놓은 직업군, 그 다음에 도시가 아닌 도시 외곽 지역에서 88일 동안 근무를 해야지만 세컨더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총 3번의 연장이 가능한데요. 퍼스트 비자는 한국에서 검사받고 비자 받으면 바로 나와요. 네, 퍼스트에서 세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88일 동안 근무를 해야 돼요.
공장, 농장, 뭐 호스피tality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도시는 안 돼요. 호주가 정해놓은 일정 이 약간 도시 외곽 지역 사람들이 좀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서 특정 직업군을 해야지만 발급이 되고 그렇게 88일을 채우면 두 번째 2년차 머물 수 있는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연장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두 번째 비자에서든 첫 번째 비자에서든 합산해서 180일을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퍼스트, 세컨드, 서드를 한 번은 딸 수 있는 방법은 퍼스트 비자 때 88일 플러스 181일 근무를 하게 되면 세컨드, 서드까지 바로 딸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을 보통 호주에서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자를 많이 취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선은 아직까지는 세컨드 비자까지만 호주에서 할 생각이라 이제 세컨드 비자를 따기 위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이 3개월 동안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자동차를 접할 수 있었고 우선적으로 일본 자동차에 대한 환상이 정말 많이 깨졌어요. 이게 맞는 표현일진 모르겠지만 그 유명하신 가수분이 얘기하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다. 다 거기서 거기다. 근데 그 중에서 나랑 잘 맞고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나랑 함께 할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셨던 유명한 연예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막 일본 자동차는 막 보링 없이 몇만 킬로를 가고 막 하나도 새지 않고 맞아요. 확실히 맞는 게 단순히 10만 킬로라는 시점을 보고 봤을 때 10만 킬로 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일본 차가 현저히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도 늙고 자동차도 늙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자동차든 간에 고장을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다만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고장나는 부위가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좀 연장시키거나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동차라는 것도 고장이 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에 우리 다들 있다고 생각하죠.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불타오르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잠잠해지다가 계속 내려가죠. 그러다가 정체기가 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평온기가 내려오면 이제 결혼을 한 이후 사람들이 그렇게 쭉 그렇게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그냥 꾸준하게 가다가 한순간에 확 하는 차가 있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고장났다 안 났다 고장났다 안 났다 이런 차가 있고 이렇게 가는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냥 환상이에요. 환상. 결국에는 다 고장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이 뭐다? 나는 죽어도 토요타 같은 사람이 될 순 없다. 한결같고 좀 지루하지만 꾸준하고 평범한 사람이 전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어요. 그걸 받아들였고 세상에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에 있어서 정말 이건 나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내하고 이제는 다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되게 평온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다가 다시 왔어요. 쉐보레로. 여기서 물론 홀덴이긴 하지만 그렇게 저의 스토리는 이렇게 되었고 혹시라도 제 스토리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영상으로 호기심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약속을 하고 어기기는 정말 약속하고 어기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번에 약속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호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지 어떤 일들이 앞으로 저한테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에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또 새로 유입되실 혹시라도 모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그냥 제가 생각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올릴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것도 올릴 거고 춤추는 것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 계속 자동차 공부를 해서 제가 공부했던 거를 오히려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서 다시 한번 하고 제 영상을 통해서 또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영상을 또 만들어 볼 거고요. 호주 생활을 하면서 또 호주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재미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뭐 저인데 제 있는 그대로 그냥 가식 없는 모습 그대로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오랜만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저뿐만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 다 지금 힘들어요.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여기 호주도, 한국보다 나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호주도 지금 힘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힘든 시기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제 근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렉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제 렉스라는 채널에 한번 채널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바로 호홀스입니다. 호홀스. 너무 구린가? 그래도 제가 나중에 또 이 제목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